안녕하세요, 대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빅테크 회사들에서 AI 다음 단계는 AGI가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GI는 정보들을 학습하고 연구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거든요. AGI가 인간보다 일을 잘하게 되면 모든 인간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 같아서 대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GI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있으면 한 가지를 학습시켜서 얘는 한 가지만 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AGI 시대가 되면 다 잘하게 하고 얘가 사람처럼 진짜로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멀었을 것 같고요. 많이 상황에는 AI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은 MIT 나오고 스탠퍼드 나와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진짜 사람 같은 지능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신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일은 잘하잖아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은 많아요. 저도 옛날에부터 코딩을 했는데 지금 며칠 만에 뚝딱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일일이 코딩할 때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단순 작업에 해당하는 거 트라이 앤 컨커라고 뭔가 트라이 해보는 거를 미리 시켜놓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해봐 해놓으면 걔가 그 방법으로 해놓고 결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해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좀 계속 고쳐놓으니까 사람이 그거 검토하면서 됐다 안 됐다 판단만 해주면 계속 빠른 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같은 건 아마 지금 프로야구만 해도 시합 끝나고 나면 1회부터 9회까지 하이라이트 장면을 모아놓은 거를 AI가 편집해서 보여주는 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물론 사람이 편집한 것보다는 겁나 구리긴 해요. 근데 점점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옛날에는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에 이제 사람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일들을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드웨어도 개발돼야 되고 센서도 더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 로봇인데 수술 관절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뭔가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는 그 물리적인 디바이스도 개발돼야 돼서 그런 게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집이라든지 프로 코딩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금방 대체되겠죠. 그리고 저는 학원 강사도 하고 있어서 수학 문제 만드는 때도 요즘에는 AI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떤 학교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설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학생이 풀 수 있게 계산식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숫자가 이쁘게 나오게 맞추는 것까지도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디벨롭 시켜봐 이러면 얘가 결과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걸 보고 그럼 요거 변수로 잡아서 매차식이 되게 만들어봐 이러면 식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걔가 계속 개발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다 시켜놓으면 너무 쉬운 걸 만들던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꽤 괜찮은 문제가 만들어지고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LLM이랑 인공지능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브랜드 거 다 구독하고 다 사용하고 있고 여러 군데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일 타격이 큰 데는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상위 레벨에 있는 개발자 말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던 작업들이 있거든요. 껍데기 만든다든지 뭔가 노가다를 많이 했던 직업들은 인력이 많이 필요 없어져서 다 풀릴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로 하는 작업인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데 10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 1명 필요하니까 많이 직장을 잃을 수 있게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GI는 아직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 발소리랑 제 동생 발소리랑 선생님 발소리랑 들으면 대충 누구 오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를 좁혀갖고 뭔가 디텍팅 되면 얘는 누구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걸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인지 인지를 못하거든요. LLM 같이 대형 AI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사람도 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죠. 아마 선생님도 이제 귀로 지금 듣고 있지만 제 목소리 듣고 있지 음악 열심히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스피커에 마이크에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내 목소리에 집중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목소리를 잡으려면 뭔가 학습이 돼서 이걸 잡으면 그걸 확 증폭해서 녹화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는 현재는 뭐 힘들거든. 만약 학습시켜서 A라는 사람이 왔는지 확인하는 뭔가를 시켜놓으면 내 목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요. 스탠퍼드 나온 인공지능 박사한 친구랑 이야기했던 건데 그래서 뭐 재밌는 뭐 3점슛 던지는 로봇 만들었다는데 계속 던지는데 조건 바꾸면 또 안 되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 뇌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는 내가 마침 직관적으로 뭔가 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서 컴퓨터를 할 수 비슷한 로직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로직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빗대서 만든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뛰어나요. 그 정도는 안 되죠. 에이전트 K 녹화 장소 협찬을 해주셨어요. 네. 이곳은 카페 알베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강남역 이런 데 있는지 몰랐네요.
바깥에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그 장소가 되게 넓고 생각보다 또 사람은 없고 여유로워서 좋네요. 커피도 좋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페 알베르 많이 찾아주시길 네, 바랍니다. 카페 말들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강남역에 오시면 CGV 윗길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사실은 유튜브 보다가 걱정이 많아져서 잘릴까봐요. 제가 하는 역할들이 사실상 AGI라는 녀석이 나와버리면은 제가 필요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일하실 때 AI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깔아드리고 제가 MCP라고 해서 도와주는 애들도 설치해드려갖고 조금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제가 클로드에다가 연결해드려가지고 네이버에서 뭐 찾을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 찾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대사 따서 내용 요약해서 스크립트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를 뭐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코딩이랑 관련된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정해드렸잖아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쓸 수 있게 또 엠파렌 같은 플랫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용하면 AI도 내가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쓸 수 있죠. 최신 정보들의 AI는 없거든요. 뭐 챗GPT만 해도 옛날 거는 잘 대답하는데 최근 건 잘 대답을 못하는데 연결해놓으면 어때요? 지금 거를 검색해서 그거 갖고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니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을 판단하고 그래서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다 만드신 다음에 저한테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수할 사람은 필요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고쳐라고 하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필요 없진 않아요. 1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큰 거지 사람이 아예 안 들어가고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용하고 계신 AI 툴 여러 가지 가지고 계세요.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홈페이지 리뉴얼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혼자 만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클로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클로드 코드라는 걸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제가 VS 코드에다 클로드 로드에서 클로드 코드로 짰는데 오늘 저희 병원 대표 전화번호 바뀐 거 아시죠? 1660-0752 752로 바꿨거든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다 5분 만에 옛날 번호에서 지금 번호로 바꿔드렸잖아요. 제가 뭘 안 바꿨냐면 버튼 클릭하면 뜨는 번호는 옛날 번호예요. 화면 보시면 제가 버튼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다 바꿀게 이렇게 명령을 할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나랑 대화해왔으니까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거든요. 동작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바꿀 거거든요. 내 버튼에 걸려있는 텔 링크와 트랙 클릭도 모두 전화번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래 해 이렇게 하면 혼자서 바꿔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 클로드 코드예요. 클로드랑 똑같은데 클로드 하면은 따라오거든요. 네. 대신에 터미널에서 해야 돼서 윈도우나 맥의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시켜야 돼서 근데 아마 요즘 UI 붙은 버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 혼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 버튼 클릭하는 버튼을 우리 1660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네.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맡기신 게 아니고 홈페이지는 동료도 없이 혼자 다 만든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홈페이지만 안에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광고나 199 이런 기능 다 넣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도 한줄 쳐서 만들려면 진짜 네. 몇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고 했는데 외주는 이런 간단한 홈페이지 작업 같은 거는 고급 인력들이 하지 않거든요. 최신 기술을 쓴다든지 제가 원하는 퀄리티로 만들어 오지를 못하는데 그걸 돈 주고 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 보면 완료됐습니다. 모든 링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접근 불가능한 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아니라 컴퓨터 로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럼 우리 홈페이지랑 똑같은 게 뜬단 말이에요. 전화번호가 166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줄짜리 명령했잖아요. 물론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참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간단한 거를 할 때는 얘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하는 일이 버그 없는지 빌드를 한번 해보고 얘가 테스트를 해요. 문제가 없는지 쭉 해서 테스트를 끝나면 제가 원격 서버에 올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것도 제가 서버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다시 실행하고 이랬는데 네. 요즘은 그것도 인공지능 자동화 프로세스가 다 돼 있어서 네. 그냥 저는 올리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다시 해줘. 예를 들어서 제가 버셀이라는 호스팅 업체를 아마존 같은 업체인데 들어가서 디벨롭먼트 딱 들어가면 방금 올린 게 저쪽 서버에서 원격 서버에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빌드하고 있어요. 옛날엔 내가 빌드해서 에러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행시켰는데 네. 얘가 테스트하고 에러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고 서버를 안 건드리고요. 에러가 없으면 바로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 지금 여기 보면 빌딩 하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바로 서비스가 교체돼요. 그래서 방금 전화번호 업데이트한 게 바로 빵 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체에서 전화번호 들어있는 걸 다 찾아서 일일이 하나씩 바꾼 다음에 저장해서 테스트하고 다시 또 서버에 접속해서 그거 다운받아서 또 빌딩하고 또 실행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30-40분이 걸렸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도 다 하잖아. AI 때문이죠. 다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죠. 레디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또 접속하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가 1600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전화상담 신청도 누르시면 1600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와, 이거 참 저희 입장에선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는 게 좀 특정 직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소상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왜 의뢰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앱 만들던 입장에서 서비스 만들던 입장에서는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차지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비싸게 돈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대원님이 개발하신 앱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개발한 게 메디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가지고 이 앱을 개발하신 거예요? 메디콘이라는 앱은 사실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병원 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큰 거는 근태 관리 유명한 앱들이 있어요. 뭐 보통 플렉스라는 앱도 있고 쉬프티라는 앱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웍스라든지 아니면 KT라든지 셉콤 같은 거 달아도 안에 뭔가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이 달려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침 9시나 9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고 월화수목금 일하는 회사에 조금 맞춰져 있고 외근이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병원이란 특수한 환경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은 일요일까지도 하기도 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하는 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것도 약간 불규칙하고 오프라는 개념도 있어서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5일 나오시니까 쉬는 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회사 앱에다가 맞춰서 끼워 넣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쉬프티 가입해가지고 거기 도움받아서 세팅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렵고 거기 세팅해 도와주시는 그쪽 회사분들도 병원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플렉스도 해봤어. 그것도 너무 어려워. 네이버는 직접 안 하니까 이제 제휴업체까지 소개받아갖고 했는데도 어려워.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럼 이때까지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직원들이 너무 웃겨요. 왜냐면은 병원은 주 5일 출근하려면 안 나오는 날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맞춰야 되잖아요. 모여서 달력에다가 너 이날 안 나와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 쓰는 날까지 다 체크를 해놓고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다 맞췄다고 치면 연차 쓰거나 휴가 쓰거나 이런 거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또 엑셀을 만들어서 엑셀에서 그걸 계산을 해요. 엑셀을 만들어서 또 따로 관리하고 계시고 저한테는 엑셀 보여주시죠. 근데 아침에 출퇴근 장비를 문 열 때 세컴에 지문 찍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니까 또 그것도 지문을 찍어요. 아이고. 기록하는 거 따로 있고 실제 쓰는 달력은 수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은 세컴 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 다 따로잖아요. 너무 네. 불편한 거예요. 저도 확인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맞춰서 주 5일째 오프 쓰고 이런 거 다 그냥 클릭량 따다다다닥 하면 되게 다 만들었고 QR 빵 찍으면 출근하셨습니다 이거 뜨는 거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아마 세콤이나 이런 회사가 제휴가 되면 지문 찍은 것도 여기 받을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관리를 하려고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출퇴근도 USB에 QR 찍어지는 기계 한 4, 5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하나만 사면 뭐 지문 찍는 기계 굳이 없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문도 나중에 지원할 생각이니까 그냥 무료로 풀 거라서 병원 위주로 타겟팅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런칭하면 유저들은 가입해서 병원 초대받으면 그냥 앱 깔아서 아침에 앱 찍어도 되고 QR 프린트해서 스티커로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제가 스티커 뽑아드렸잖아요. 사원증 뒤에 붙이고 다니셔도 되고. 사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용하면 되게 좋게 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요즘에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노무관계 복잡해가지고 막 문제 트러블 많이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처음에 가입하고 이럴 때 노무계약서 작성도 대표가 만들어 놓으면 그 연봉 이런 거 다 있으면 전자서명하면 계약서 만들어져서 서로 가지게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거 사업주분들도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업주가 악덕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하러 오신 분이 그런 걸로 신고해서 이제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사업주가 특히 조그마한 가게 하신 분 잘 모르니까 계약서 안 썼다가 나가면서 뭐 신고해버려서 계약서 안 써가지고 계약서 안 쓴 걸로 처벌받고 이러신 분도 있으시니까 계약서 기능 좀 넣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근태 부분에는 다고요.